전화는 단 3번 울렸다. 3번째 벨이 끝나기 전에 의사가 낮게 말했다. 지금부터는 분 단위입니다. 그 한 문장으로 은호의 세계는 꺾였다. 병원 복도는 늘 밝았지만 오늘의 밝음은 달랐다. 그 밝음은 위로가 아니라 숨길 곳이 없다는 선고였다. 불안도 떨림도 눈동자에 번지는 공포도 전부 드러나게 만드는 빛. 은호는 무릎 위에서 손을 꽉 쥐었다. 손바닥이 젖어 있었다. 식은땀이 아니라 결정이 몸 밖으로 새어나오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되뇌었다. 아직 확정이 아니라고. 아직은 가능성이라고. 아직은. 그런데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뛰어왔다. 간호사가 숨을 몰아쉬며 무전기를 붙잡고 한 단어를 반복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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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이 병원 공기 전체를 바꿔놓았다. 바로 옆에서는 울음이 터졌고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안되어 제 발을 쥐어짰다. 누군가의 끝이 다른 누군가의 시작으로 바뀌는 순간이. 이곳에서는 생각보다 자주 너무 조용히 너무 빠르게 일어난다. 은호는 자신이 무엇을 기다리는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연락이 오면 누군가의 시간이 멈췄다는 뜻일 수 있고 그 멈춤이 자신의 시간을 다시 뛰게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듯 걸어 나오는 사이 지역이 있었다. 숨이 가쁜 얼굴, 잠그지 못한 코트, 손에 쥔 서류, 그리고 흔들리는 눈빛. 지역이 흔들리는 걸 은호는 처음 본 것 같았다. 그 사실이 모든 것보다 더 불길했다. 연락 왔어. 지역이 짧게 말했다. 은호는 입술을 때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심장만 더 크게 뛰었다. 사랑한다면 심장이라도 내줘야지. 누군가가 내뱉던 그 말이 지금은 농담이 아니라 현실처럼 복도를 떠다녔다. 지역이 은호의 손을 꽉 잡았다. 아플 정도로. 아픔이 있어야 지금이 현실이라는 걸 붙잡을 수 있으니까. 혼자 있지 마. 지역이 낮게 말했다. 바로 그 순간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이번엔 은호의 휴대폰이었다. 모르는 번호. 병원에서 걸려오는 번호. 은호는 화면을 보며 숨을 삼켰다. 받는 순간 모든 게 시작될 것 같았다. 받지 않으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다. 그리고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복도는 언제나 지나치게 밝았다. 낮이든 밤이든 계절이 바뀌든 상관없이 병원 복도는 사람의 표정을 숨길 틈을 주지 않았다. 밝은 조명 아래에서는 얼굴의 핏기까지, 눈 밑의 그늘까지, 손끝의 떨림까지 전부 드러났다. 은호는 그 빛이 싫었다. 누군가의 생사가 걸린 이야기가 오가는 장소가 이렇게 밝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어둠은 무섭지만 밝음은 더 잔인했다. 밝음은 현실을 숨기지 못하게 만들었다. 은호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낀 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손가락 마디는 조금씩 하얗게 질렸다. 한번 힘을 주면 그 힘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힘을 풀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녀는 몇 번이나 손을 펴고 다시 쥐었다. 펴고 쥐는 단순한 동작이 지금 이 순간에는 숨을 쉬는 방법처럼 느껴졌다. 앞쪽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복도 끝에서 공기가 조금씩 바뀌었다. 소독약 냄새가 짙어졌다가 옅어졌고 누군가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순간 들리다 끊겼고 누군가의 웃음소리도 짧게 스쳤다가 사라졌다. 그 모든 소리들이 은호에게는 하나의 덩어리로 들렸다. 마치 살아있음과 끝남이 같은 공간에서 숨을 섞는 소리처럼. 한쪽 벽에는 심장 모양의 그림이 프린트된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의료진이 만든 교육자료 같은 것이었다.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혈액이 어떻게 흐르는지, 이식 후 어떤 약을 먹어야 하는지. 설명은 친절했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차가웠다. 은호는 그 종이를 바라보면서도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건 지식이 아니었다. 선택이었다. 지식은 선택을 돕는 척하지만 때로는 선택을 더 잔인하게 만든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다. 가능성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살려내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그 단어 하나로 다시 버틴다. 하지만 은호는 알았다. 가능성은 동시에 사람을 절벽 끝으로 데려간다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는 순간 사람은 포기할 수 없게 된다. 포기할 수 없으면 결정해야 한다. 결정해야 한다면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은호는 고개를 숙였다. 손목 안쪽 혈관이 환하게 보였다.
그 혈관을 따라 피가 흐른다. 지금도 피는 흐른다. 누군가의 피도 흐르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의 심장은 뛰고 있을 것이다. 그러다 어느 순간 멈출 수도 있다. 멈추면 그 심장은 누군가에게 갈 수도 있다. 가면 누군가는 살 수도 있다. 그 단순한 인과가 너무 잔인해서 은호는 눈을 감았다. 눈을 감으면 덜 잔인해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밝은 복도가 눈꺼풀 안쪽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은호 씨. 간호사가 다가와 이름을 불렀다. 은호는 화들짝 눈을 떴다. 그녀의 시선이 간호사의 명찰에 멈췄다가 간호사의 눈으로 옮겨갔다. 간호사는 표정을 최대한 부드럽게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병원에서 친절은 업무지만 친절은 때로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 친절한 표정은 이제 곧 무거운 말을 하겠다는 신호이기도 하니까. 잠깐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은호는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다. 앉아있는 동안에는 몰랐는데 일어서자마자 몸이 무거운 사실이 드러났다. 그녀는 한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잡고 균형을 잡았다. 간호사가 다가와 팔을 받쳐주려 했지만 은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다. 괜찮다는 말이 지금은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이 입에 붙어 있었다. 문이 열리고 작은 상담실 같은 곳으로 들어갔다. 상담실 안은 복도보다 덜 밝았고 테이블 위에는 종이컵과 물병이 놓여 있었다. 그 물은 누군가의 목을 축이기 위해 준비된 물이겠지만 은호에게는 진정하라는 의미처럼 느껴졌다. 진정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의사가 들어왔다. 의사는 차트를 내려다보며 몇 문장을 준비하는 듯 숨을 고른 뒤 고개를 들었다. 그의 표정은 조용했다. 조용함은 때로 친절이지만 때로는 예고다. 은호는 그 조용함 속에서 예고를 읽었다. 일단 지금 상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의사의 말은 차분했다. 그는 환자에게 말하듯 은호에게 말했지만 그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다. 은호에게는 판결문처럼 들렸다. 의사는 숫자와 검사 결과와 그림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심장의 기능이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약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식이 왜 필요할 수 있는지. 대기 등록은 가능한 상태고요. 다만 대기라는 건 아시겠지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호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대기라는 단어는 병원에서 흔하지만 그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다. 누군가에게 대기는 고지고 누군가에게 대기는 언제까지다. 어떤 사람에게 대기는 희망의 단어이고 어떤 사람에게 대기는 불안의 단어다. 은호에게 대기는 내가 무엇을 감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붙들고 있는 시간이었다. 의사가 말을 이었다. 또 하나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그 또 하나가 은호의 배를 차갑게 만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리 마르는 느낌이 들었다. 긴장하면 눈이 마른다. 몸이 수분보다 긴장을 먼저 배치하는 것이다. 이식이 결정된다고 해도 그 이후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면역 억제제를 평생 복용해야 하고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생활이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가족의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은호의 머릿속에 지역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역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 말을 들으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지역은 은호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한다고 느낄까? 은호는 목이 마른데 물을 마실 수 없었다. 물을 마시면 자신이 너무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다. 지금은 평범하면 안 될 것 같았다. 지금은 결정을 해야 하는 사람이어야 했다. 제가 은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의사는 은호의 질문을 단순한 질문으로 듣지 않았다. 그는 이 사람은 이미 대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듯 했다. 그래서 그는 더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보를 충분히 알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결국 선택은 환자와 가족이 해야 하니까요. 선택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왔다. 은호는 웃음이 나올 것 같았다. 왜 이렇게 쉽게 선택이라고 말할까? 선택은 쉬운 단어가 아니다. 선택은 사람을 갈라놓는다. 선택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무너뜨린다. 선택은 때로 사람이 평생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때 상담실 문이 살짝 열렸다. 간호사가 얼굴을 내밀고 의사에게 조용히 뭔가를 말했다. 의사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변했다. 그 변화는 은호의 눈에 들어왔다.
은호는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미세한 변화가 가장 큰 소식일 때가 많다. 의사는 은호에게 잠시만요라고 말하고 간호사와 몇 마디를 더 나눴다. 그리고 다시 은호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지금 연락을 기다리는 단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락, 기다림, 단계. 은호는 그 단어들이 합쳐지는 순간 심장이 갑자기 세게 뛰는 걸 느꼈다. 자신의 심장이 아니라 누군가의 심장이 뛰는 소리 같았다. 아니, 누군가의 심장이 멈출지도 모른다는 소리 같았다. 연락이라는 게 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떨리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숨이 떨림을 감췄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고 확정은 아닙니다. 다만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움직일 준비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그 말은 부드럽게 포장된 말이었다. 은호는 그 포장을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상황이라는 건 결국 누군가의 죽음이거나 누군가의 불가역적인 끝일 가능성이 크다. 병원은 그런 말을 직접 하지 않는다. 직접 말하면 이곳은 너무 무거워진다. 하지만 무거운 건 이미 무거웠다. 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손을 무릎에 더 세게 눌렀다. 손바닥이 뜨거워졌다. 뜨거워진 손바닥이 그녀를 현실에 붙잡았다. 제가 은호가 다시 말했다. 제가 누군가를.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은호는 갑자기 울고 싶어졌다. 그런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은 때로 너무 많이 쌓이면 나오지 않는다. 감정이 출구를 찾지 못하면 사람은 그냥 굳는다. 은호는 굳어가고 있었다. 의사는 은호에게 물 한 컵을 조용히 밀어주었다. 은호는 그 물을 바라보다가 겨우 한 모금을 마셨다. 물이 목을 지나가며 차가운 선을 그었다. 그 선이 그녀를 조금 깨어있게 만들었다.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의사가 말했다. 다만 마음의 준비는 필요합니다. 마음의 준비. 은호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다. 마음의 준비란 무엇일까? 누군가의 생이 끝났다는 소식을 받아들이는 준비? 누군가의 심장이 나에게 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준비? 혹은 누군가가 내 앞에서 사랑을 핑계로 무언가를 요구할 준비? 그 순간 은호의 머릿속에 또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다. 사랑한다면 심장이라도 내줘야지. 그 문장은 누구의 입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너무 선명해서 더 무서웠다. 비유처럼 들리지만 비유가 아닌 말. 농담처럼 던져졌지만 농담이 아닌 말. 은호는 그 문장이 지금 병원의 밝은 복도에 붙어있는 안내문보다 더 잔인하다고 느꼈다. 상담실을 나와 복도로 다시 나왔을 때 복도의 밝음이 더 차갑게 느껴졌다. 은호는 벽에 기대어 잠깐 숨을 골랐다. 숨이 턱에서 걸렸다. 마치 숨도 허락받아야 하는 느낌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간호사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더니 누군가에게 말했다.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보호자 연락됐죠? 다른 간호사가 무전기로 뭔가를 말했고 의사가 빠르게 지나갔다. 은호는 그 장면을 보며 갑자기 생각했다. 내가 기다리는 연락도 저런 방식으로 오는 걸까? 누군가가 뛰어오고 누군가가 무전기를 잡고 누군가가 지금 바로라고 말하고 그 사이에 한 사람의 삶이 결정되는 걸까? 그 생각에 은호는 손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다. 아무 알림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계속 화면을 들여다봤다. 화면은 조용했다. 조용한 화면이 더 무서웠다. 무슨 일이든 갑자기 터질 수 있다는 뜻이니까. 은호는 밖으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밝은 복도에서 더 이상 숨쉬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사람들이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은 무표정했고 어떤 사람은 울었고 어떤 사람은 멍하게 벽만 바라봤다. 그들 모두에게는 사연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사연이 특별하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사연이 너무 흔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갔다. 은호도 들어가려다가 멈췄다.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지혁이었다. 지혁은 숨이 가쁜 듯 보였다. 머리카락이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코트는 제대로 잠겨 있지 않았다. 그는 무언가를 급히 들고 있었다. 병원에서 자주 보이는 서류 봉투와 작은 가방. 그리고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늘 무거웠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그 무거움이 다른 방향이었다.
무게가 아래로 가라앉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던져지는 느낌이었다. 은호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에 지역을 불렀다. 지역. 목소리가 나오면서도 믿기지 않았다. 지역이 왜 여기 있지? 지역이 왜 이렇게 급해 보이지? 지역의 시선이 은호에게 꽂혔다. 그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걸 손으로 막았다. 은호?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지역이 떤다는 사실이 은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지역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흔들리지 않아서 주변이 흔들릴 때 버틴 목처럼 느껴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왜 여기? 은호가 말을 잇지 못하자 지역이 먼저 말했다. 연락이 왔어. 그 짧은 문장이 은호의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어디서? 은호는 목이 타들어가듯 물었다. 지역은 잠깐 입술을 깨물었다. 그쪽에서. 그는 정확한 말을 피했다. 병원에서 사람들은 그쪽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죽음과 생명에 관련된 단어는 직접 말하기가 어렵다. 은호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연락이? 그녀는 알고 있으면서도 묻는 척했다. 믿고 싶지 않아서. 확정하고 싶지 않아서. 지역이 한 번 더 말했다. 지금 진행될 수도 있어. 진행. 은호는 그 단어가 너무 무서웠다. 진행은 일이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지만 이곳에서 진행은 누군가의 끝이 구체화된다는 뜻일 수 있다. 지역은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은호 앞에 섰다. 그는 은호의 표정을 봤다. 그리고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여기서 뭐하고 있어? 질문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다그침처럼 들렸다. 지역은 두려웠다. 은호가 혼자 이걸 감당하고 있을까봐 두려웠다. 나도 얘기 들었어. 은호는 겨우 말했다. 가능성 있다고. 지역은 눈을 잠깐 감았다가 떴다. 그러니까 왜 혼자야? 지역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런 건 혼자 하는 게 아니야. 그 말이 은호의 가슴을 찔렀다.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맞다. 그런데 함께 한다는 건 함께 대가를 치른다는 뜻이기도 하다. 함께 한다는 건 함께 책임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은호는 지역이 이 말을 얼마나 쉽게 꺼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말의 무게를 지역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두려웠다. 지역은 은호의 팔꿈치를 살짝 잡았다. 일단 들어가자. 그의 손끝은 차가웠다. 손이 차갑다는 건 긴장했다는 뜻이다. 지역도 지금 긴장하고 있었다. 은호는 지역이 긴장하는 모습이 낯설어서 더 무서웠다. 그들은 복도를 함께 걸었다. 복도의 밝음이 두 사람을 비추었다. 지역은 걷는 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은호도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확정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의사가 다시 나타났다. 의사는 지역을 보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연락 받으셨죠? 지역이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는 은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당사자를 보는 눈빛이었다. 은호는 그 눈빛을 보고 피하고 싶어졌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다. 지금은 피하면 더 아파진다. 의사는 두 사람을 작은 회의실 같은 곳으로 안내했다. 그 방에는 다른 의료진도 몇 명 있었다. 한 사람이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 모습들이 너무 일상처럼 보여서 더 잔인했다. 누군가의 생사가 걸린 일을 준비하는 손이 이렇게 익숙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이 은호에게는 무서웠다. 익숙함은 수많은 사연 위에 쌓인 것이다. 의사가 말했다. 지금은 확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이 발생했고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또 상황이었다. 은호는 가슴이 답답했다. 왜 직접 말하지 않는 걸까? 아니, 말할 수 없는 걸까? 직접 말하면 그 말이 이 방을 무너뜨릴까봐. 만약 진행된다면 의사가 이어갔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검사와 준비를 빠르게 해야 하고 환자 상태도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지역이 물었다. 환자는 그가 말을 멈췄다. 그는 누구냐고 묻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병원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 그 질문은 너무 잔인하기 때문이다. 대신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은호는 그 순간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누군가의 얼굴을 모르면 죄책감이 덜할 거라는 안도감. 하지만 그 안도감이 너무 비겁하게 느껴져서 은호는 더 깊이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 같았다. 의사는 서류를 한 장 내밀었다. 여기 동의서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준비 동의입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준비 과정에 들어가려면 필요합니다. 동의서. 은호는 그 종이를 바라보며 손이 떨렸다. 사인 한 번으로 무슨 일이 바뀔까? 사인은 단순한 글자 같지만 여기서 사인은 삶과 죽음의 방향을 바꾼다. 은호는 종이를 들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눈이 흐릿해졌다. 지역이 조용히 말했다. 내가 읽을게. 지역은 종이를 받아들고 조항을 하나하나 읽었다. 그의 목소리는 최대한 담담했지만 담담함 속에 아주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지역은 떨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다. 떨지 않기 위해 담담해지는 사람은 사실 가장 크게 흔들리고 있다. 여기 보면 합병증 거부 반응 감염. 지역이 읽다가 잠깐 멈췄다. 그리고 은호를 바라봤다. 은호, 이건 쉬운 길이 아니야. 그 말은 사실 너무 늦게 나온 말 같았다. 쉬운 길이 아닌 건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역이 직접 말하자 그 사실이 더 현실이 됐다. 은호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다. 근데 그냥 이렇게 두고 볼 수는 없잖아. 그 말이 끝나자 그녀는 스스로 놀랐다. 자신이 이렇게 단정하게 말할 수 있다니. 단정함은 때로 희망에서 나오지만 때로는 절망에서 나온다. 다른 길이 없다고 느끼면 사람은 오히려 단정해진다. 의사는 절차를 설명했다. 검사, 대기, 준비, 이동, 수술, 중환자실, 약물. 설명은 정확했다. 정확한 설명은 희망을 주는 척하지만 때로는 공포를 더 정확히 만든다. 공포는 모호할 때보다 구체적일 때 더 무섭다. 설명이 끝나자 방 안에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은호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 심장 소리가 내가 아직 살아있다고 말하는 동시에 이 심장은 언제든 멈출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때 문이 살짝 열렸다. 간호사가 얼굴을 내밀었다. 검사실 준비됐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갑시다. 그 말은 이미 시간이 촉박하다는 뜻이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은호는 주변을 보았다. 사람들, 휠체어, 침대, 의료진, 보호자. 누군가는 커피를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멍했다. 그런데 그들의 표정은 은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병원 안에서는 모두 비슷한 얼굴을 한다. 생명 앞에서 사람은 결국 비슷해진다. 검사실 앞에서 잠시 기다리는 동안 지역이 은호에게 말했다. 나 할 말 있어. 은호는 지역을 바라봤다. 지역은 잠깐 입술을 달싹였다가 말이 잘 나오지 않는 듯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내가 지역이 말문을 열었다. 내가 뭘 선택하든 나 옆에 있을게. 그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약속이었다. 약속은 희망이지만 약속은 책임이다. 지역이 책임을 말하는 순간 은호는 더 무서워졌다. 지역은 그 책임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 은호는 낮게 말했다. 지역아. 그녀는 지역의 이름을 부르며 잠깐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눈가가 뜨거워졌다. 나 너한테 빚지고 싶지 않아. 지역은 그 말을 듣고 눈썹을 찌푸렸다. 빚이 아니야.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지역은 말을 찾다가 결국 솔직하게 뱉었다.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야. 선택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다. 은호는 그 단어가 이제는 일상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게 무서웠다. 선택이 너무 많다. 선택이 너무 무겁다. 그 순간 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수빈의 이름이 떠 있었다. 은호는 받지 못했다. 받는 순간 지금 이 상황을 말해야 한다. 말하면 수빈의 삶도 흔들린다. 말하지 않으면 혼자 감당해야 한다. 은호는 한 번 더 전화가 울리자 결국 받았다. 은호야, 어디야? 수빈의 목소리는 숨이 빨랐다. 불안이 섞여 있었다. 은호는 잠시 말을 못했다. 지역이 옆에서 은호의 표정을 보고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말하라는 뜻이 아니라 숨 쉬라는 뜻이었다. 나 병원이야. 은호가 겨우 말했다. 수빈이 잠시 멈췄다. 그 멈춤은 불안이 확정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왜 병원인데? 수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낮아진 목소리는 마음이 떨어지는 소리다. 은호는 한참을 망설였다가 말했다. 연락이 올 수도 있대. 수빈이 이해하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설마 수빈은 말을 끝내지 못했다. 은호는 대답 대신 나중에 설명할게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끊고 나서야 그녀는 자기 자신이 너무 잔인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지금은 잔인함도 감정으로 다룰 수 없었다. 감정을 다루는 순간 무너진다. 검사가 시작됐다. 팔에 주사를 꽂고 기계가 돌아가고 화면에 숫자들이 뜨고 의료진이 숨 들이마시세요, 내쉬세요라고 말한다. 은호는 그 지시에 따라 숨을 쉬었다. 숨을 쉬는 행동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 된 적이 없었다. 숨을 쉬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다. 살아있으면 선택해야 한다. 선택하면 대가를 치른다. 은호는 그 연세가 너무 무서웠다. 검사가 끝난 뒤 의료진이 빠르게 움직였다. 지역은 복도에서 기다리며 벽에 기대 있었다. 그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다.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은 화면을 보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걸 알면서도 화면을 본다. 화면이 아니라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다. 변화가 오기 전까지는 손이 놀지 않는다. 은호는 복도 의자에 다시 앉았다. 이번에는 주변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모든 것이 너무 현실적이었다. 그녀는 갑자기 만약이라는 단어에 매달렸다. 만약 진행되면 나는 살 수 있을까? 만약 진행되면 누군가는 끝났다는 뜻일까? 만약 진행되면 지역은 어떤 얼굴을 할까? 만약 진행되면 나는 이 선택을 평생 끌어안고 살아야 할까? 그때 멀리서 의사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의사의 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느리지도 않았다. 병원에서 걸음의 속도는 메시지다. 너무 빠르면 급박함이고 너무 느리면 결론이 나쁘다. 의사의 걸음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중요한 단계의 걸음이었다. 의사가 다가왔다. 현재 검사 결과는 그는 말을 이었다가 잠깐 멈췄다. 그 멈춤은 은호의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했다. 진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가능성이 또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 들었을 때와 달랐다. 처음의 가능성은 멀었다. 지금의 가능성은 가까웠다. 가까운 가능성은 공포다. 지역이 의사에게 물었다. 그러면 지금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 또 준비. 병원은 늘 준비다. 준비는 희망처럼 들리지만 준비는 동시에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은호는 갑자기 웃음이 나올 것 같았다. 모든 게 준비다. 그런데 정작 마음은 준비되지 않았다. 마음은 어떻게 준비하는 걸까? 마음의 준비는 몇 분이면 되는 걸까? 마음의 준비는 누가 시켜주는 걸까? 마음의 준비는 어디서 받는 걸까? 지역이 은호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꽉 잡았다. 은호는 손이 아파질 정도로 잡힌 그 힘이 싫지 않았다. 아픔은 현실을 붙잡아 주기 때문이다. 그때 은호의 머릿속에 다시 그 문장이 떠올랐다. 사랑한다면 심장이라도 내줘야지. 그녀는 그 문장을 지역에게 말하고 싶었다. 그 문장이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무섭게 이 상황과 겹치는지. 하지만 말하면 지역의 눈빛이 바뀔까봐 말하지 못했다. 말하지 못하는 말들이 쌓이면 사람은 언젠가 폭발한다. 은호는 그 폭발이 지금 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버텨야 한다. 의사가 말했다. 이제 중환자실 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보호자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요. 보호자. 은호는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보호자라는 단어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뜻이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 책임을 나눈다는 뜻이다. 책임을 나누는 건 함께 버티는 것이기도 하지만 함께 무너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지역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은호는 그 단단함이 너무 무서웠다. 단단한 사람은 한번 부러지면 크게 부러진다. 은호는 지역이 부러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복도를 지나 이동하는 동안 은호는 스쳐 지나가는 병실들을 보았다. 각 병실에는 사람의 시간이 있었다. 어떤 병실은 조용했고 어떤 병실은 울음이 들렸고 어떤 병실은 웃음이 들렸다. 웃음이 들리는 병실이 더 무서웠다. 그 웃음이 마지막 웃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중환자실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유리문 너머에는 기계 소리들이 있었다. 삐삐삐. 규칙적인 소리. 그 소리는 살아있음의 증거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멈추면 끝이라는 경고처럼도 들린다. 은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목이 탔다. 입술이 말랐다. 손끝이 더 차가워졌다. 의사가 유리문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쪽은 보호자 출입 제한이 있습니다. 설명드릴 게 많아서 의사는 또다시 차트를 들여다보며 설명을 이어갔다. 그 설명 속에는 시간, 약, 수치, 위험이 있었다.
은호는 그 단어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엉키는 걸 느꼈다. 그 엉킴은 살고 싶다와 누군가를 죽이고 싶지 않다가 서로를 잡아당기는 엉킴이었다. 지혁은 은호의 표정을 살폈다. 은호는 지혁을 보며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나 지금 무너지면 안 된다는 뜻이었다. 지혁은 그 눈빛을 이해한 듯 했다. 그는 은호의 어깨를 아주 조심스럽게 감싸며 말했다. 숨 쉬어. 지혁은 늘 단단한 말을 한다. 그런데 지금의 숨 쉬어는 단단함이 아니라 애원처럼 들렸다. 은호의 숨이 끊어질까봐. 그때 또 하나의 전화가 울렸다. 이번엔 상철이었다. 은호는 화면을 보자마자 손이 굳었다. 상철의 이름은 지금 이 병원보다 더 무거웠다. 상철에게 말하면 상철의 삶이 흔들릴 것이다. 이미 흔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파도가 올 것이다. 지혁이 은호를 바라봤다. 받아.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는 말이었다. 은호는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를 받았다. 어디야? 상철의 목소리는 낮았다. 낮지만 바닥에 붙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가라앉은 분노가 섞여 있었다. 상철은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은호는 그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나 병원이야. 은호가 말했다. 상철이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숨이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왜? 상철의 한 글자가 칼처럼 날아왔다. 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자 상철이 다시 말했다. 그 얘기 심장이라는 얘기 사실이야? 상철의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은호는 그 질문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었다. 누군가가 말했나? 누군가가 흘렸나? 아니면 상철은 이미 모든 단서를 맞추고 있는 중인가? 은호는 눈을 감았다. 확정은 아니야. 그녀는 간신히 말했다. 근데 준비하래. 상철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은호는 상철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전화기 너머로는 아무 소리도 없는데 은호의 머릿속에서는 상철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상철이 마침내 말했다. 지금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 질문은 은호를 향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상철 자신을 향한 말처럼 들렸다.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수 있겠어? 내가 너에게 그런 대가를 요구할 수 있겠어? 은호는 울고 싶었다. 하지만 울지 못했다. 나도 모르겠어.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근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버티는 것밖에 없어. 상철이 다시 침묵했다. 은호는 그 침묵이 너무 무서웠다. 상철이 무슨 선택을 할까봐, 어떤 말을 할까봐, 어떤 결심을 할까봐. 상철이 낮게 말했다. 누가 너한테 그걸 요구했어? 요구. 상철은 요구라는 단어를 정확히 꺼냈다. 은호는 그 순간 상철이 이미 예민하게 상황을 읽고 있다는 걸 알았다. 아무도 은호는 대답하려다 멈췄다.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거짓말이 될 수도 있다. 누군가는 요구하지 않았지만 상황이 요구한다. 가족이 요구한다. 사랑이 요구한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의 말이 요구한다. 사랑한다면 심장이라도 내줘야지. 그 말은 요구이자 협박이다. 아무도 은호가 다시 말했다. 근데 상황이. 상철이 말을 끊었다. 상황 같은 소리 하지 마. 상철의 목소리가 조금 올라갔다. 상황은 사람을 대신하지 않아. 상철은 숨을 고르고 더 낮게 말했다.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 말은 상철의 분노였고 동시에 상철의 죄책감이었다. 상철은 이미 누군가가 누군가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지혁이 은호의 옆에서 표정을 굳혔다. 지혁도 상철의 말을 들었다. 지혁은 아무 말 없이 은호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은호는 전화기 너머로 상철에게 말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상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끊지 않았다. 그 잠깐의 정적 속에서 은호는 느꼈다. 상철은 지금도 무언가를 버티고 있다. 전화가 끊어지면 상철의 버팀이 무너질까 봐 상철이 전화를 붙들고 있는 것 같았다. 은호는 결국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지혁이 괜찮아라고 말하려다 멈췄다. 괜찮다는 말은 너무 가벼웠다. 그래서 지혁은 다른 말을 했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같이 볼게. 그 말은 위로라기보다 책임의 선언이었다.
은호는 그 선언이 무서웠지만 동시에 그 선언이 없으면 자신이 쓰러질 것 같았다. 그때 의료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쪽으로. 서류 준비됐고요. 혈액 검사 한 번 더. 영상 다시 확인. 말들이 빠르게 오갔다. 은호는 자신이 어떤 흐름에 올라탄 기분이 들었다. 흐름은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 흐름 위에서는 마음도 멈출 수 없다. 마음이 멈추면 떨어진다. 중환자실 근처에서 은호는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가 누워있는 모습을 스쳤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기계가 많았다. 그 모습은 사람이라기보다 상태 같았다. 병원에서는 사람이 상태로 바뀐다. 그게 가장 잔인하다. 그 잔인함이 시스템을 굴린다. 시스템이 굴러가야 누군가는 살기 때문이다. 은호는 그 모순을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지혁이 말했다. 너 지금 무슨 생각해? 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입술을 깨물었다. 피 맛이 조금 났다. 피 맛이 나자 오히려 현실감이 들었다. 현실은 피 맛이 있다. 꿈은 피 맛이 없다. 은호는 지금 꿈이 아니라는 걸 다시 확인했다. 그녀는 낮게 말했다. 나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까봐 무서워. 지혁이 눈을 크게 뜨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해했다. 그럴 수 있어. 지혁이 말했다. 근데 미워한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건 아니야. 은호는 지혁의 말이 위로가 되면서도 더 무서워졌다. 미워해도 괜찮다는 말은 미워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의사가 다가왔다. 이제 결정이 빠르게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은호의 숨이 멈췄다. 지혁이 은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의사는 이어서 말했다. 최종 연락이 오면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그 단어가 은호를 무너뜨릴 뻔했다. 바로는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사람은 준비할 시간이 있으면 마음을 정리할 수 있다. 바로는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바로는 마음을 찢어놓고 몸을 움직이게 만든다.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짧지만 날카로웠다. 안 돼 제발 누군가의 절박한 목소리. 그 목소리는 이 병원 복도에서 특별하지 않다. 너무 흔하다. 그래서 더 무섭다. 은호는 그 목소리가 자신의 미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저렇게 울게 될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 때문에 저렇게 울게 될까? 은호는 두 눈을 감았다가 떴다. 눈꺼풀 안쪽이 뜨거웠다.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숨 쉬어. 지혁이 했던 말. 숨 쉬면 아직은 살아있다. 살아있으면 아직은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으면 아직은 인간이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다. 은호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지혁이 은호를 바라봤다. 받아. 지혁이 다시 말했다. 은호는 손을 뻗어 전화를 받았다. 네. 목소리가 떨렸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병원 직원의 목소리였다. 지금 최종 확인 단계로 들어갑니다. 은호는 숨이 멈췄다. 직원이 이어서 말했다. 잠시 후 다시 연락드릴 수 있어요. 이동 준비해 주세요. 은호는 네라고 대답했지만 자신이 대답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전화를 끊자마자 은호는 갑자기 어지러웠다. 지혁이 은호의 어깨를 잡았다. 괜찮아? 지혁이 물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고개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은호는 그냥 말했다. 무서워. 그 한 단어가 그녀의 모든 진실이었다. 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은호를 끌어안았다. 복도 한가운데에서. 누군가가 쳐다봤을지도 모르지만 상관없었다. 지금 은호에게 필요한 건 체면이 아니었다. 숨이었다. 지혁의 품은 숨을 조금 돌려주었다. 은호는 그 품에서 잠깐 눈을 감았다. 눈을 감자 그 문장이 또 떠올랐다. 사랑한다면 심장이라도 내줘야지. 이번에는 그 문장이 더 노골적으로 들렸다. 사랑이란 단어가 칼처럼 변해 있었다. 은호는 지혁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다. 지혁아. 지혁이 응하고 대답했다. 은호는 아주 느리게 말했다. 나 너한테 요구하고 싶지 않아. 지혁이 은호의 얼굴을 똑바로 봤다. 요구하지 마. 지혁이 말했다. 우리 지금은 요구하는 게 아니야.
은호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지혁이 이어서 말했다. 지금은 살아야 하는 거야. 그 말은 정답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상처였다. 살아야 한다. 그 말은 너무 쉽다. 살아야 한다는 말이 쉬운 만큼 그 대가는 누군가가 치른다. 직원이 다시 다가왔다. 이동하겠습니다. 의료진이 안내했고 은호는 휠체어에 앉았다. 걷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지혁이 옆에서 휠체어를 밀었다. 휠체어가 움직이는 동안 바닥의 무늬가 계속 뒤로 지나갔다. 지나가는 무늬들 사이로 은호는 생각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어디로 가는가 보다 더 무서운 질문이 있었다. 내가 어디까지 가게 되는 거지? 중환자실 문 앞에서 다시 멈췄다. 유리문 너머로 기계 소리가 들렸다. 삐삐삐. 규칙. 규칙이 깨지면 끝. 그 단순한 구조가 너무 무서웠다. 의사가 말했다. 지금부터는 분 단위로 움직입니다. 분 단위. 삶이 분 단위로 줄어드는 느낌.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의사를 보지 못했다. 그녀는 바닥을 봤다. 바닥을 보면 조금 덜 무섭다. 사람의 눈을 보면 더 무섭다. 눈에는 결론이 담기니까. 그때 복도 끝에서 상철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상철은 숨이 가쁘게 들어찼고 얼굴은 창백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공포 속에서도 분노가 살아있는 눈빛. 상철은 은호를 보자마자 멈췄다. 그리고 지혁을 봤다. 지혁도 상철을 봤다. 두 사람의 눈이 맞닿는 순간 말이 없는데도 수많은 말이 오갔다. 너는 어디까지 알고 있냐? 너는 무엇을 선택했냐? 너는 누구 편이냐? 너는 이걸 감당할 수 있냐? 상철이 은호에게 다가왔다. 그는 휠체어 앞에 무릎을 굽히듯 앉아 은호의 눈을 맞추려 했다. 은호는 그 순간 눈물이 터질 것 같았다. 상철은 낮게 말했다. 무서워도 너 혼자 아니야. 상철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은호는 믿기지 않았다. 상철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상철은 늘 자신도 버티기 힘든 사람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은호를 붙잡고 있었다. 상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은 약함이 아니라 버팀이었다. 은호는 상철에게 말했다. 아빠 나.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상철이 고개를 저었다. 말하지 마. 상철이 말했다. 지금은 말하지 마. 그 말은 나중에 말하자가 아니었다. 지금은 내가 숨 쉬는 게 먼저다라는 말이었다. 상철이 지혁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가 있었다. 지혁은 상철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지혁이 말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상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끄덕임은 허락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신호였다. 의사가 다시 말했다.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야 한다. 들어가면 돌아올 수 있을까? 은호는 그 질문을 삼켰다. 질문은 답이 없을 때 사람을 죽인다. 지금은 질문보다 움직여야 했다. 유리문이 열리고 은호는 안으로 들어갔다. 공기가 달랐다. 소독약 냄새가 더 짙었고 기계 소리가 더 명확했다. 기계 소리는 사람의 심장 소리를 대신하는 것 같았다. 은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심장이란 게 이렇게까지 중요한데 나는 그 심장을 어떻게 다뤄야 하지? 간호사가 말한다. 팔 이쪽으로요. 호흡 천천히.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이 왜 이렇게 공허한지. 은호는 눈을 감았다. 그때 다시 그 문장이 떠올랐다. 사랑한다면 심장이라도 내줘야지. 이제 은호는 그 문장을 다르게 들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협박이다. 사랑이라는 말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가장 잔인한 방식이다. 은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심했다. 어떤 결과가 오든 누군가가 사랑이라는 말로 나를 몰아붙이게 두지 않겠다. 내가 선택하는 걸 내가 선택으로 만들겠다. 내가 강요당하는 걸 내가 선택으로 바꾸겠다. 이 결심이 현실에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결심이 필요했다. 결심이 없으면 그녀는 붕괴할 것이다. 모든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밖에서는 지혁과 상철이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다. 수빈도 어딘가에서 달려오고 있을지도 모른다. 성희도 진석과의 싸움 속에서 다른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각각의 전쟁은 다르지만 결국 하나로 이어진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을 증명하려 한다.
어떤 사랑은 지키는 사랑이고 어떤 사랑은 요구하는 사랑이고 어떤 사랑은 빼앗는 사랑이다. 은호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은 하였다. 하얀 천장은 병원에서 가장 흔하다. 하얀색은 깨끗함의 색이지만 은호에게는 공백의 색이었다. 모든 것이 공백이 되는 순간 사람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그때 간호사가 말했다. 연락이 올 거예요. 그때부터는 정말 빠르게 움직입니다. 빠르게. 은호는 자신의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제발 제발.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무엇을 빌고 있는지 자신도 몰랐다. 누군가가 살기를 비는 건지, 자신이 살기를 비는 건지, 누군가의 고통이 덜하기를 비는 건지. 문 밖에서 발소리가 났다. 누군가가 급히 걸어오고 있었다. 의사가 들어오더니 짧게 말했다. 확정 단계로 갑니다. 그 한 문장에 공기가 달라졌다. 확정. 확정은 선택이 끝나는 단어다. 확정은 결과가 시작되는 단어다. 은호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숨은 여전히 목에서 걸렸다. 하지만 지역의 말이 떠올랐다. 숨 쉬어. 상철의 말이 떠올랐다. 너 혼자 아니야. 그 말들이 은호의 몸을 아주 조금 붙잡았다. 이제부터의 시간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다. 이 순간 은호의 심장은 뛰고 있고 그 심장 옆에는 수많은 사람의 선택이 겹쳐져 있다는 것. 사랑이라는 이름은 그 선택들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고 더 잔인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사랑을 이용한다. 은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그래서 더 버텨야 했다. 복도 밖에서 누군가의 울음이 다시 들렸다. 더 가까운 곳에서 들렸다. 수빈의 목소리처럼 들리기도 했고 누군가의 목소리처럼 들리기도 했다. 은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눈을 감는 순간 그녀는 아주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했다. 내 심장은 누구의 무기가 되지 않게 할 거야. 그 결심이 지켜질지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결심이 전부였다. 결심이 없으면 그녀는 여기서 그냥 흘러가 버릴 테니까. 그리고 바로 그때 전화벨이 다시 울렸다. 이번 벨소리는 병원의 벨소리였다. 모두가 순간 멈췄다. 움직이던 손이 멈췄고 말하던 입이 멈췄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는데 이 방 안의 시간만 멈춘 것 같았다. 의사가 전화를 받았다. 짧은 대화가 오갔다. 네, 확인했습니다. 가능합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가 수화기를 내려놓고 은호를 바라봤다. 이제 시작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은호는 자신의 심장이 또 한 번 크게 뛰는 걸 느꼈다. 그 뛰는 소리는 마치 마지막 인사처럼도 들렸고 새로운 시작처럼도 들렸다.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소리였다. 밖에서는 상철이 주먹을 꽉 쥐고 있을 것이고 지역은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있을 것이다. 수빈은 울음을 삼키며 벽을 짚고 있을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어딘가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꺼내며 자신의 목적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은호는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자기 호흡을 붙잡았다. 호흡은 가장 원초적인 선택이다. 살아있겠다는 선택. 무엇이 오든 일단은 살아있어야 한다. 은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내쉬었다. 기계 소리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울렸다. 삐삐삐. 그 소리가 멈추지 않는 한 아직은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는 건 아직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아직 선택할 수 있다면 아직은 자신이 자신일 수 있다. 은호는 마지막으로 속으로 한 번 더 중얼거렸다. 사랑은 나를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내가 살아남는 이유가 되어야 해. 그 말이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 닿는 순간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의료진이 시간에 절차에 그리고 하나의 생명에 맞춰 아주 빠르게 아주 정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움직임 속에서 은호의 눈빛은 흔들리면서도 꺼지지 않았다. 꺼지지 않는 눈빛은 희망이 아니라 버티겠다는 의지였다. 그날의 밝은 복도는 여전히 지나치게 밝았고 그 밝음 속에서 사람들은 가장 어두운 선택을 해야 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끝난 뒤에도 사람들은 살아야 한다. 살아남은 사람은 그 선택을 품고 살아야 한다. 은호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은 단 하나만 생각했다. 살아야 한다. 그 단순한 문장이 이 밝은 병원 안에서 가장 어렵고도 가장 절박한 결론이 되었다.